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학벌 때문에 사연자님을 무시한 시모와 남편을 엄벌하는 사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은 오후였어요. 서울 S대학병원 본관 21층 VIP 병동 휴게실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이 참 따스했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과는 다르게 병동 원무 데스크 앞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죠.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기계음이었어요. 원무과 직원이 남편 민철이 건넨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는데 아주 건조하고 매정한 소리가 났거든요. 고객님, 잔액 부족입니다. 다른 카드 없으세요? 뭐? 잔액 부족? 웃기지 마요. 한도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기계 오류 아니야? 칩 닦아서 다시 꽂아봐요. 남편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릴 기세였어요. 명색이 K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기업 계열사 과장까지 달고 있는 사람이 고작 병원비 결제 앞에서 저렇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걸 보니 참 묘하더라고요. 직원은 한숨을 푹 쉬며 모니터를 남편 쪽으로 돌렸어요. 보호자님, 여기 코드 보이시죠? 한도 초과가 아니라 잔액 부족입니다. 체크카드 주신 거 아니에요? 계좌에 돈이 없다고 뜨는데요? 아씨, 그럴 리가 없는데. 야, 형 카드 좀 줘봐. 내 거 이체한도가 걸려서 그런가 봐.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뒤에 서 있던 아주버니를 찾았어요. 아주버니 명훈 씨, 아시죠? 박사 학위 받으시고 차기 싱크탱크 연구원 되신다며 3년째 백수로 지내시는 분요. 아주버니는 거만하게 지갑에서 금색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던지듯 건넸어요. 참, 요즘 시스템이 왜 이래? 내 걸로 해. 지난달에 학회 다녀오면서 쓴 게 얼만데. 직원이 다시 카드를 꽂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아니, 더 처참했어요. 저기요, 이건 거래 정지 카드로 뜨는데요? 뭐? 정지? 야, 이 사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카드사에 전화해봐. 이거 전산 오류야. 도난 분실 신고가 되어 있거나 연체로 인한 정지일 겁니다.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지금 뒤에 대기 환자분들 밀려있는 거 안 보이세요? 엘리트 형제의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 떨어진 소파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앞 테이블에는 방금 룸서비스로 시킨 호텔식 샌드위치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고요. 빨대로 커피를 쪽 빨아 마시는데 얼음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신우이가 짜증 섞인 얼굴로 튀어나왔어요. 미국 유학 5년 차라는데 아직 졸업 소식이 없는 분이죠. 오빠, 뭐해? 엄마 퇴원 수속 밟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짐 다 쌌단 말이야. 그게 결제가 좀 꼬였어. 뭐가 꼬여? 그냥 카드 긁으면 되잖아. 올케 언니는? 언니 보고 하라고 해. 언니 카드 많잖아. 그제야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 꽂혔어요. 저는 천천히 샌드위치 포장지를 벗기며 그들을 바라봤죠. 남편이 성큼성큼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야, 김수연, 너 뭐하냐? 지금 상황 안 보여? 와서 계산 좀 해. 나중에 줄 테니까. 저는 씹고 있던 샌드위치를 꿀꺽 삼키고는 아주 해맑게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 돈 장난치지 말고 쪽팔리게 직원 세워둘 거야?
빨리 카드 줘. 장난 아닌데? 나 진짜 돈 없어. 여보, 기억 안 나? 나 백수잖아.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저는 휴지로 입가를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2달 전에 당신들이 그랬잖아. 고졸이 밖에서 돈 버는 거 모양 빠진다고. 대학 나온 남편 기 살려주려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어머니 병수발 드는 게 맞다고. 그래서 나 그만뒀잖아. 당신 말대로. 아니, 그렇다고 진짜 그만뒀다고? 퇴직금은? 그동안 벌어놓은 건 다 어쩌고? 아, 그거 빚 갚았어. 친정오빠 사업하는데 좀 보태주고 나도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좀 사고. 피부과 끊고 하니까 없던데? 왜? 고졸이라 경제관념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때 아주버니가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어요. 재수씨, 지금 감정적으로 나올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1,500만 원이에요. VIP실이라 하루 입원비만 80만 원이 넘는다고요. 일단 해결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죠. 아주버님, 역시 박사님이라 논리적이시네요. 그럼 논리적으로 해결하세요. 수익자 부담 원칙 아시죠? 어머니 치료비는 자식들이 내는 게 맞죠. 저는 법적으로 남이 될 수도 있는 며느리잖아요. 언니, 진짜 너무한다. 엄마가 며느리랍시고 VIP실까지 잡아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 아가씨, 말씀 잘하셨어요. 어머니가 VIP실 고집하신 이유가 뭐였죠? 내 며느리가 연봉 1억 5천 받는 이사인데 다인실에서 궁상 떨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쩌죠? 그 며느리가 이제 돈 못 버는 백수인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블릿 PC를 챙겼어요. 그리고 아가씨, 아까 보니까 손에 든 거 신상 백이던데 그거 환불하면 병원비 반은 낼 수 있겠네요? 뭐? 야, 이거 짭이야. 그리고 내가 왜 내 걸 팔아? 짭? 아닐 텐데. 그거 지난달에 내 카드로 긁은 거잖아. 아가씨가 몰래 내 앱카드 도용해서 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신우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아주버니와 남편이 동시에 신우이를 쳐다봤죠. 야, 유지은,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수연이 카드를 썼어? 아니, 오빠, 그게 아니라 언니가 빌려준다고 해서. 빌려준 적 없는데? 신고하려다가 가족이라 참았어요. 근데 이제 못 참겠네. 원무과 직원이 다시 다가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훨씬 굳어 있었죠. 보호자님, 다른 대기자분들 항의 들어옵니다. 지금 결제 안 하시면 퇴원수속 못 밟아드려요. 그리고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법적 조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제 팔을 잡았어요. 거의 매달리는 수준이었죠. 수연아, 제발, 나 회사 잘리게 생겼어. 이번에 카드값 못 막으면 신용불량 등재된다고. 당신 돈 있는 거 알아. 내가 잘못했어. 일단 이거 맞고 이야기하자. 무릎이라도 꿇을까? 회사? 아, 당신 회사 이야기하니까 생각난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아주 두툼한 봉투였죠. 남편은 그게 돈 봉투인 줄 알고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역시 당신 있을 줄 알았어. 고마워 여보. 내가 진짜 잘할게. 남편이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서 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건 현금 다발이 아니었죠. 하얀 서류 뭉치였어요. 이게 뭐야? 잘 읽어봐.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K대 경영학과 독해력으로. 남편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류 맨 윗장에는 이혼 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 밑에는 부동산 명의 이전 무효소송 관련 서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보, 하나 더 있어. 당신 회사 감사팀에서 나한테 연락 왔더라. 당신이 거래처랑 짜고 뒤로 빼돌린 리베이트 내역 내 통장으로 세탁하려고 했던 거 말이야. 그거 내가 다 소명했어. 나는 모르는 일이고 당신이 내 인감도용에서 벌인 일이라고. 뭐라고? 당신 아마 내일 출근하면 책상 없을 거야. 감옥 가면 책상은 필요 없으려나? 아주버니가 옆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최소 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가족? 아주버님, 지난달에 저한테 그러셨죠.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독하기만 하다고. 맞아요. 저 독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노무원 대필 부탁하면서 받은 돈 세금 신고 안 하신 것도 국세청에 제보했거든요. 아주버니가 입을 떡 벌리고 주저앉았어요. 병원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남편은 덜덜 떨며 저를 쳐다봤고 시누이는 도망갈 구멍을 찾느라 바빴어요. 그때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어요. 링거대를 직접 끌고요. 밖이 소란스러우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오신 거죠. 아니, 이것들이 퇴원 안 시켜주고 뭐 하는 거야? 수연이 너는 왜 멀뚱히 서 있어? 빨리 계산 안 하고? 저는 시어머니께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고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퇴원은 좀 미루셔야겠어요. 아드님들이 능력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낸대요. 그리고 이 병원 밥 맛있기로 유명하잖아요. 계속 드세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리고 어머니, 퇴원하셔도 갈 곳이 없으세요. 지금 사시는 그 아파트요. 어제부로 경매 넘어가는 거 막으려고 제가 샀거든요. 제 명이에요. 고졸 며느리 집에서 사는 건 자존심 상해서 싫으시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여기서 푹 쉬세요. 병원비는 대학 나온 똑똑한 아드님들이 알아서 하겠죠. 전 이만 바빠서요. 고졸이라 몸 써서 돈 벌러 가야 하거든요.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세 사람과 휠체어에 앉아 입을 뻐끔거리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원무과를 빠져나왔어요. 또각또각 제 구두 소리가 병원 복도에 경쾌하게 울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웃음이 픽 나오더라고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 사람들의 가족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호구처럼 살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 판을 짰냐고요? 궁금하시죠? 시간은 정확히 2달 전.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그 집 거실에서 벌어진 기막힌 가족 청문회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왜 미친 척하고 회사를 관둔 척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들의 숨통을 조일 올가미를 하나씩 준비했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준비한 복수는 이제 겨우 예고편에 불과하거든요. 정확히 2달 전이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말. 시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있던 날이었죠. 저는 그날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 한정식 집에서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예약했고 떡 케이크에 용돈 박스, 그리고 시어머니가 노래를 부르시던 안마의자 계약서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제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한 번에 수백만 원이 깨지는 행사는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저는 군말 없이 그 모든 비용을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며느리 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날 무렵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총액 280만 원. 남편은 금액을 슬쩍 보더니 황급히 메뉴판으로 시선을 돌렸고 아주버니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먼 산을 바라보더군요. 결국 제가 카드를 꺼내들었죠. 직원이 카드를 받아가자 그때야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예, 국이 좀 짜더라. 이 비싼 집에서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니 원. 돈 쓴 티가 안 난다, 안 나. 아, 그러세요? 매니저한테 말해서 후식은 좀 더 신경 써달라고 할게요. 됐다. 이미 입맛 다 버렸는데 무슨. 너는 참 돈을 쓰고도 욕먹는 재주가 있어. 그것도 다 센스 문제다. 어릴 때 밥상머리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묘하게 가시가 돋친 말이었지만 좋은 날이니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자리를 시댁 본가로 옮기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죠.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 아주버니, 그리고 갓 귀국했던 시누이 지은이가 쪼르르 앉아 있었고 남편은 그 옆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커피를 내리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쟁반에 깎은 사과와 배, 그리고 커피잔을 담아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는데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마치 자기들끼리 작전회의라도 끝낸 사람들처럼 비장한 표정들이었죠. 제가 엉덩이를 붙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운을 떼셨습니다. 수연아, 앉아봐라. 할 말이 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오늘 음식 말고 또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음식 타령이 아니다. 민철이 말이다. 이번에 또 승진 누락됐다며?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TV 볼륨만 줄이더군요. 네, 저도 들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티오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철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힘들다고. 핑계 대지 마라. 남자는 집안이 편해야 밖에서 일이 잘 풀리는 법이야. 네가 밖으로 나돌면서 돈 몇 푼 번답시고 집구석을 팽개쳐두니까 민철이가 길을 못 펴는 거 아니냐? 어머니, 팽개치다니요. 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청소 빨래 다 해요. 주말엔 반찬도 해놓고요. 그리고 민철 씨 승진이랑 제가 일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때 소파 깊숙이 파묻혀 있던 아주버니가 안경을 고쳤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버니 특유의 그 가르치려 드는 말투가 시작되었죠. 재수 씨,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어머니 말씀은 내조의 퀄리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수 씨가 밖에서 영업직으로 일한다고 했죠? 물론 열심히 사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봅시다. 민철이는 대한민국 최고 명문 K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저는 S대 박사고요. 우리 집안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지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위를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재수 씨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드셨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민철이처럼 고도의 지적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정서적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밥 차려주는 게 내조가 아니에요. 남편의 지적 수준에 맞춰 대화가 통하고 남편이 사회적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품격을 갖춰주는 것. 그게 내조입니다. 그런데 재수 씨가 밖에서 영업 뛴답시고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다니면 민철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아주버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밖에서 굽신거린다고 누가 그래요? 저
제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철 씨보다 연봉 3배는 더 많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로 증명되는 거 아닌가요?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야, 김수연,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그래, 너 돈 잘 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영업직은 파리 목숨이야. 실적 떨어지면 바로 잘리는 거 몰라? 나는 본사 관리직이야.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근본이 다르단 말이야. 근본? 민철 씨, 그 시스템 움직이는 관리직 과장 월급으로 지금 우리 생활비 감당돼? 대출 이자는? 당신 차 리스비는? 신우이가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언니, 진짜 수준 떨어진다. 오빠랑 엄마 앞에서 돈 이야기밖에 할 줄 몰라? 사람이 좀 고상한 맛이 있어야지. 이래서 배우신 분들이랑 섞이기 힘들다니까? 언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오빠가 언니랑 결혼해준 거 언니가 돈 잘 벌어와서가 아니라 언니가 착해서였어. 근데 이제 돈 좀 번다고 시댁 식구들 무시하고 남편 기죽이면 언니한테 남는 매력이 뭐가 있어?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쐐기를 박으셨죠. 듣기 싫다. 결론만 말아마. 나 이제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쑤셔서 혼자 살림하기 힘들다. 너 회사 관둬라. 관두고 내 집에 들어와서 살림하고 내 병수발 들어. 그게 네가 이 집안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증명이다. 진심이세요? 저보고 연봉 1억 5천 포기하고 전업주부 하라고요? 연봉이 뭐가 중요해? 대학 나온 사람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야 하고 고졸은 집안일을 하는 게 순리에 맞는 거지. 안 그러냐? 민철이 네가 말해봐라.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연아, 엄마 말씀대로 해.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네가 앞치마 두르고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렸으면 좋겠어. 네가 돈 버느라 바빠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나 진짜 지긋지긋해. 내 동기들 와이프 봐라. 다들 이대 숙대 나와서 내조 얼마나 잘하는데 나 쪽팔려서 동기 모임도 잘 안 나가는 거 알지? 당신 쪽팔린 게 내 학력 때문이야? 아니면 당신이 승진 못해서 쏘는 술값 때문이야? 말꼬리 잡지 마. 어쨌든 결정해. 회사 그만두고 우리 뒷바라지 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갈라서든지.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수준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투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이 사람들의 가족이 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명절이면 혼자 음식 다 하고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명품 가방 사다 드리고 백수 아주버님 기죽지 말라고 몰래 용돈 챙겨드리고 유학간 시누이 학비 모자란다고 하면 말없이 송금해줬습니다.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겪었던 그 모든 멸시와 차별을 돈으로라도 메우면 인정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돈 나오는 현금 인출기이면서 동시에 감정 쓰레기통이었던 겁니다. 돈은 좋지만 돈 버는 며느리는 싫은 이중적인 심보. 학벌이라는 낡은 간판 하나 붙들고 실질적인 부양자인 저를 하녀 취급하는 이 오만함.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내지 말자. 소리 지르지 말자.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하면서 저들의 그 대단한 학벌과 자존심이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자. 저는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눈꼬리를 내리고 최대한 순종적이고 풀죽은 목소리를 연출했죠. 알겠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몰랐네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죠.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뭐? 진짜야? 진짜 그만둔다고? 네. 듣고 보니 아주버님 말씀이 맞네요. 민철 씨는 K대 나온 인재인데 고졸인 제가 밖에서 나대봤자 남편 체면만 깎아먹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어머니 말씀대로 돈보다는 가정의 화목과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게 여자의 도리겠죠. 시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아이고,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진짜 그럴 것이지. 여자가 조신하게 집안일 잘하면 남편도 좋고 너도 좋고 얼마나 좋니? 그럼요. 저 당장 내일 회사 가서 사표 낼게요. 인수인계 기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몸 아프다고 하고 바로 그만둘게요. 아주버니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참 현명한 선택입니다. 재수 씨가 이제야 맏며느리로서의 자각을 하시는군요. 사실 돈이야 민철이가 벌면 되고 부족하면 아껴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삶의 지혜죠. 맞아요, 아주버님.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가방끈 긴 분들이랑 사니까 제가 배우는 게 많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그럼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내일 회사 정리하려면 준비할 게 많아서요. 민철 씨는 오늘 여기서 자고 와. 엄마랑 오랜만에 회포도 풀고. 그래. 당신 먼저 가. 내일 이야기해. 남편의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걸 보며 저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은 순간 참았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이 멍청한 사람들은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모릅니다. 가족의 화목과 내조를 위해 제가 경제활동을 중단한다는 건 곧 이 집안의 모든 자금줄이 끊긴다는 걸 의미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회사 대표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요일 밤이었지만 대표님은 바로 받으셨죠. 대표님, 접니다. 김수연 이사요. 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안식월 좀 쓰려고요. 한 달 정도요. 네? 아니요,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집안에 좀 정리가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요. 딱 한 달만 쉬고 복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어디 한번 살아보세요. 그 고상하고 품격 있는 학벌로 쌀 한 톨이라도 살 수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출근 안 했어. 진짜 그만뒀어. 당신 말대로 이제 살림만 할게. 오늘 저녁부터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릴게. 사랑해. 남편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이제 내 와이프 전업주부다 라고 떠들고 다니느라 바빴겠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식탁 위에는 그가 원하던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와, 냄새 좋다.
역시 여자가 집에 있으니까 집안 공기가 다르네. 근데 이게 다야? 고기는 없어? 식탁 위에는 김치, 멸치볶음, 그리고 콩자반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밥을 푸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응, 고기 없어. 왜? 나 오늘 고기 먹고 싶다고 했잖아. 여보, 우리 이제 긴축재정 들어가야지. 나 백수잖아. 당신 월급 350만 원 들어오지. 그거 세금 떼고 뭐 하고 하면 실수령액 300 정도 되나? 그걸로 대출이자 150 내고 아파트 관리비 내고 나면 남는 게 100만 원 정도야. 그걸로 우리들 식비, 통신비, 당신 용돈까지 다 해결해야 해. 한우 등심은커녕 삼겹살도 사치야. 남편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칫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퇴직금 받았을 거 아니야. 그거 쓰면 되지. 아,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 내 노후자금으로 묶어뒀어. 당신은 명문대 나왔으니까 정년까지 회사가 책임져 주겠지만 난 고졸이라 불안해서 안 되겠더라고. 내 돈은 건드리지 마. 그게 당신이 말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아니야?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논리가 없었죠. 자기가 벌어오라고 큰 소리 쳤으니까요. 아, 그리고 여보, 차 리스비 말인데 다음 달부터 당신 통장에서 나가게 해놨어. 110만 원. 뭐? 야, 내 월급에서 110만 원이 빠져나가면 난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차 팔아야지. 당신 주제에 제네시스가 가당키나 해? 당신 회사까지 지하철로 40분이면 가잖아. 내일부터 지하철 타고 다녀. 그게 환경도 보호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지성인의 모습 아니겠어?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너 지금 나 엿먹이는 거지? 여시라니. 현실을 직시하게 도와주는 내조지. 왜? 자신 없어? K대 나온 머리로 계산기 좀 두들겨봐. 답 나오잖아.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주버니였습니다. 남편은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왜? 뭐? 용돈? 아니 형, 내가 지금 상황이... 알았어. 엄마가 왜? 전화를 끄는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형이 엄마 모시고 병원 가야 한다는데 병원비 좀 보내달래. 그리고 형 이번 달 연구비 필요하다고 100만 원만 붙여달라는데? 어머, 어떡해? 당신 돈 없잖아.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돼? 이번 달만. 여보. 저는 정색을 하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 무직이야. 소득 없는 전업주부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그거 경제적 학대인 거 알지? 당신네 집안일은 당신 능력으로 해결해. 그게 근본 있는 집안의 장남이 할 일이지.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짐을 싸들고 우리 집에 들이닥치면서부터 펼쳐졌거든요. 시어머니가 짐 싸들고 우리 집에 들이닥친 건 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예고도 없었죠.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이민 가방만한 캐리어를 끌고 거실 한복판에 서 계셨습니다. 아범한테 얘기 들었다. 네가 이제 전업주부 한다며? 그럼 내가 와서 가르쳐야지. 너 살림 배운 적도 없잖니. 내 허리도 아프고 하니 당분간 여기서 지내마. 기가 막혔지만 저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적진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셨으니까요. 어머니,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근데
어쩌죠? 제가 지금 고졸식으로 점심을 차리던 중이라서요. 고졸식이 뭐냐? 밥상이나 차려봐라. 배고프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3분 카레 봉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햇반 2개를 전자레인지에 돌렸죠. 김치는 포장김치를 그대로 접시에 덜었습니다. 딱 5분 만에 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나보고 인스턴트나 처먹으라는 거냐?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거 대기업 연구원들이 석박사 학위 걸고 만든 과학적인 음식이에요. 영양 밸런스가 완벽하다던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정 가사 시간에 졸아서 영양학을 잘 모르거든요. 괜히 제가 손대서 영양소 파괴하느니 똑똑한 분들이 만든 거 드시는 게 낫죠. 야, 넌 시애미한테 따뜻한 국이랑 찌개 하나 끓여줄 정성도 없냐? 정성이요? 어머니, 저번 주에 그러셨잖아요. 요즘 세상에 정성 타령은 미련한 짓이다. 효율이 중요하다고. 전 그 말씀 깊이 새겨듣고 실천하는 중인데요. 이게 효율 끝판왕이에요. 너 지금 나 매기는 거냐? 어머, 무슨 섭섭한 말씀을. 맛있게 드세요. 전 빨래가 밀려서. 저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안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곡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집안 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거실에는 빨래 건조대가 펼쳐져 있었는데 옷들이 엉망으로 널려 있었거든요. 셔츠는 구겨진 채로 걸려 있고 양말은 짝짝이로 널려 있었죠. 야, 김수연, 이게 뭐야? 셔츠 다림질 안 했어? 나 내일 입고 갈 옷이 없잖아. 아, 다림질? 그거 세탁소 맡기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맡겼어. 당신이 생활비 안 줬잖아. 그리고 내가 다림질하다가 옷감 상하게 하면 어떡해? 당신 비싼 셔츠인데. 고졸이라 섬유의 특성을 잘 몰라서 건드리기 무섭더라고. 너 진짜 일부러 이러지? 집에서 노는 사람이 다림질 하나 못해? 유튜브 보고 배우면 되잖아. 데이터 다 썼어. 와이파이? 아, 그거 지난달에 약정 끝나서 해지했어. 돈 아껴야지. 당신 월급으로 인터넷 요금 내기 빠듯하잖아.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밤새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뒤 아주버니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코빼기도 안 비치던 분이 웬일인가 했더니 손에 비싼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오셨더군요. 물론 그 돈은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왔겠지만요. 재수 씨, 잘 지냈습니까? 얼굴이 좀 상했네요. 살림하느라 고생이 많죠? 네, 아주버님. 무슨 일이세요? 한우까지 사오시고? 아주버니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아주 확실한 투자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지인, 그 친구도 박사인데 그 친구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기반 AI 코인이 있거든요. 이게 상장만 되면 100배는 기본입니다. 아, 네. 근데요? 제가 종잣돈이 좀 부족해서요. 재수 씨, 퇴직금 아직 안 썼죠? 그거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몇 푼이나 됩니까?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3개월 안에 2배로 불려드리죠. 이건 가족이니까 주는 특급 정보입니다. 속으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박사라는 사람이 다단계 코인 사기에 걸려든 꼴이라니. 저는 아주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아주버님, 블록체인이요? AI? 저 그런 거 몰라요. 영어를 잘 못해서. 그리고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뉴스 보니까 사기 많다던데? 재수씨,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겁니다. 경제관념이 없으시네. 제가 S대 박사입니다. 제가 검증 안 된 걸 가져왔겠습니까? 재수씨는 그냥 저만 믿고 투자하면 됩니다. 죄송해요. 저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주의라서요. 그리고 제 퇴직금은 제 노후 자금이라 절대 못 건드려요. 민철 씨한테 빌리세요. 민철 씨 K대 나왔으니까 그 정도 판단력은 있겠죠. 민철이 걔 지금 마이너스 통장 한도 꽉 찼... 아니, 민철이는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재수씨, 5천만 원만 융통해줘요. 딱 3개월만. 없다니까요. 그리고 아주버님, 저한테 돈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 이제 경제권 없어요. 남편한테 달라고 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 한우는 가져가세요. 저희 집은 가스비 아끼느라 고기 구울 형편이 못 돼서요. 아주버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버니는 이미 제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다 그 코인에 1억 원을 박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코인은 정확히 2주 뒤 상장 폐지는커녕 거래소 자체가 증발해버렸죠. 아주버니의 지성이 사기꾼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기는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아주버니가 다녀가고 며칠 뒤 이번엔 미국에 있다던 시누이에게서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미쳤어? 왜 내 카드 정지됐어? 어머 아가씨, 오랜만이네요. 안부는커녕 다짜고짜 욕부터 하시네. 카드 정지라니요? 지금 백화점에서 결제하려는데 도난 분실 카드라고 뜨잖아.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 빨리 풀어. 그거요? 제가 정지시킨 거 맞아요. 뭐? 왜? 엄마가 쓰라고 준 거잖아. 아가씨, 제가 회사를 관뒀잖아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아가씨 카드값을 내줘요? 그리고 지난달 명세서 보니까 가관이던데요. 무슨 학생이 한 달에 명품을 300만 원어치나 사요? 공부하러 간 거 맞아요? 야, 너 진짜 돌았냐? 우리 오빠한테 다 잃을 거야? 잃으세요. 안 그래도 민철 씨한테서 명세서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아가씨가 긁은 내역 중에 라스베이거스 호텔 결제 내역도 있더라고요. 학교는 뉴욕인데 왜 라스베이거스에서 카드가 긁혔을까요? 이거 오빠가 알면 참 좋아하겠다. 그렇죠.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언니, 잘못했어. 오빠한테는 비밀로 해줘. 오빠 알면 나 죽어. 나 사실 학교 휴학했어. 어머, 그러세요? 유학파 타이틀도 이제 끝이네요. 그럼 빨리 귀국해서 일자리 알아보세요. 언제까지 오빠 등골 빼먹을 생각이에요? 알았어, 들어갈게. 그러니까 비행기표 끊게 카드 한 번만 풀어줘. 제발. 미안한데 저 돈 없어요. 걸어서 오시든 헤엄쳐서 오시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사실 시누이가 유학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쇼핑만 하러 다닌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댁의 평화를 위해 모른 척해 줬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가장 큰 반전은 남편에게서 터졌습니다. 12월 중순의 어느 날 밤, 남편이 만취해서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술을 마셔도 깔끔하게 들어오던 사람이 그날은 넥타이가 돌아가고 와이셔츠 단추가 뜯어진 채로 현관에 주저앉아 펑펑 울더군요. 수연아, 나 어떡하냐?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은 대답 대신 양복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권고사직 통보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잘렸어? 아니야. 잘린 거 아니야. 그냥 희망퇴직 신청 받는다고 대상자에 포함된 것뿐이야. 내가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실적? 당신 관리직이라며. 시스템 움직인다며. 사실 나 승진 누락된 거 단순히 TO 때문이 아니었어. 작년에 내가 진행한 프로젝트 그거 다 말아먹었거든. 회사에 손해를 좀 많이 끼쳤어.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 1순위래. 기가 찼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잘난 척 엘리트인 척 하더니 실상은 회사에서 내쫓기기 직전에 무능력한 과장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떡할 거야?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 안 나와? 버텨야지. 죽어도 안 나갈 거야. 근데 수연아, 나 부장님한테 좀 잘 보여야 할 것 같아. 영업비가 좀 필요한데 1,000만 원만 융통 안 될까? 내가 부장님한테 골프채라도 하나 사드리고 싹싹 빌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이 인간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자기 능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돈으로 때우려는 그 얄팍한 사고방식.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지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1,000만 원? 미쳤어? 우리 집에 쌀 살 돈도 없어. 당신 차 리스비 내느라 마이너스 통장 뚫린 거 안 보여? 야, 넌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는데 돈 타령이냐? 네가 숨겨둔 돈 있는 거 다 알아. 그거 좀 내놓으라고. 내가 살아야 너도 살 거 아니야.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고 시어머니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민철이 너 잘리냐? 회사 잘려? 아, 엄마, 그게 아니라. 아이고. K대 나온 내 아들이 회사에서 쫓겨나다니.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전현이 집구석에 들어와서 재수가 없어서 그래.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저는 그 난장판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지 못해 집안엔 냉기가 돌았고 식탁에는 김치찌개만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끙끙 앓다가 결국 며칠 전 거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머리야, 뒷목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여보, 119 불러. 구급차가 오고 시어머니는 S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가벼운 뇌졸중 초기 증세와 영양실조,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했죠. 문제는 병실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일반 병실이 꽉 찼습니다. 6인실 대기가 좀 긴데 일단 VIP 특실로 가시겠습니까? 하루 입원비가 좀 비싼데요. 남편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주버니도 저를 쳐다봤죠. 저 보지 마세요. 저 돈 없어요. 아, 일단 특실로 해주세요. 어머니가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6인실 바닥에 눕힐 수는 없잖아요. 하루 이틀이면 일반실 나오겠죠.
남편은 호기롭게 VIPC를 질렀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죽게 내버려 두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었겠죠. 시어머니도 정신이 드시자마자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이사 며느리를 뒀는데 특실에는 누워 있어야지. 며느리 체면도 있지 않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1박에 80만 원짜리 호화병실에 입성하셨고 온갖 비급여 검사와 영양제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니 그리고 급히 귀국한 시누이까지 병실에 모여 하하호호 떠들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죠. 마치 제가 계산할 거라 확신하는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일주일 뒤 퇴원 수속을 밟는 날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진짜로 지갑을 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다시 현재 병원 로비. 민철은 이혼 소장과 자신의 비리 내역이 담긴 서류를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니는 국세청 신고 이야기에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요. 시누이는 명품백 도용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사시는 그 집 제 명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집이 왜 네 명이야? 민철이 명의로 되어 있잖아. 아, 민철 씨가 말 안 했나 봐요. 민철 씨 3년 전에 주식하다가 집 담보로 대출 받은 거 이자 못 내서 경매 넘어갈 뻔한 거 기억나죠? 그때 제가 갚아주는 대신 명의 넘기라고 했잖아요. 민철 씨가 도장 찍어줬고요.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 그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집 날리는 것보단 낫잖아. 이 미친놈아! 진정하세요, 어머니. 쓰러지시겠어요. 아무튼 법적으로 그 집은 제 소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에서 무능력하고 예의 없는 식충이들을 더 이상 재워줄 생각이 없어요. 오늘부로 전원 퇴거 명령입니다. 최수 씨, 그럼 갈 곳 없는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겁니까? 왜 길바닥이에요? 아주버님 댁 있잖아요. 아, 아주버님 댁도 처가살이라 못 모시나? 그럼 박사님 머리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전세를 얻든 월세를 얻든. 아, 보증금도 없으시려나?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부동산에 집 내놓은 거 보러 올 사람이 있어서요. 짐은 내일 용달 불러서 보낼 테니까 받으실 주소 문자로 남기세요. 안 그러면 폐기 처분합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수연아, 여보, 제발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그저 패배자들의 비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온 직후 시댁 식구들이 현실을 마주하고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대화로 풀어냈습니다. 병원 로비를 빠져나와 제 차에 올라탔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대표님이셨죠. 김 이사, 푹 쉬고 있나? 이번에 자네가 진행했던 M&A 건 최종 승인 났어. 인센티브가 꽤 나올 거야. 복귀하면 승진 발령 낼 거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에 머리 좀 식히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백미러를 보니 남편 민철 씨와 시댁 식구들이 택시를 잡느라 허둥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제네시스는 이미 리스사에서 회수해 갔으니 저 많은 짐을 들고 이동하려면 택시밖에는 답이 없었겠죠. 저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미리 불러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팀장님, 말씀드린 대로 거실에 있는 안마의자랑 저 방에 있는 남자 옷가지들 그리고 책들 싹 다 1층 화단 앞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 폐기물 스티커 붙여야 할 텐데. 아, 그건 주인들이 와서 알아서 할 거예요. 그냥 내려만 주세요. 짐이 반쯤 빠져나갔을 때쯤 현관문 밖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문 열어! 수연아! 번호 왜 바꿨어? 문 열라고! 저는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땀에 쩐 남편,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시어머니,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주버니와 시누이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는 대신 현관문을 살짝 열고 안전고리를 걸었습니다. 틈새로 그들의 얼굴이 보였죠. 이 고약한 년, 시애미가 퇴원해서 왔는데 문도 안 열어? 이게 무슨 폐륜이야? 어머니, 남의 집에 오셨으면 벨을 누르고 기다리셔야죠. 그리고 폐륜이라니요? 전 이제 남인데요? 야, 김수연, 너 진짜 이럴 거야?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 사람들이 보잖아. 아, 들어오고 싶어? 근데 어쩌지? 지금 너희 짐 빼는 중이라 들어올 공간이 없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삿짐 직원들이 아주버니의 책장과 남편의 골프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 저거 내 논문 자료들인데. 아저씨, 그거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사모님이 1층 화단에 버리라고 하셔서요. 비켜주세요. 아주버니는 사색이 되어 직원들을 쫓아가려다 멈췄습니다. 시누이는 자기 명품 구두 박스들이 실려나가는 걸 보고 비명을 질렀죠. 언니, 저거 내 루브탱이야. 미쳤어? 저걸 왜 버려? 짭이라며. 짭이면 그냥 버려도 되잖아. 진짜면 중고나라에 팔아서 밥이라도 사 먹든가. 남편이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발악을 했습니다. 수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문 좀 열어줘. 우리 갈 데 없단 말이야. 엄마 지금 몸도 안 좋으시잖아. 갈 데가 왜 없어? 아주버니 처가댁도 있고 아가씨 친구 집도 있겠지. 정 없으면 찜질방이라도 가. 아, 찜질방비는 있으려나 모르겠네. 저는 안전고리를 풀지 않은 채 문틈으로 서류봉투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병원에서 보여줬던 그 봉투의 원본이었죠. 자, 이거 받아. 이혼 소장이랑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야. 그리고 거기 보면 알겠지만 이 집 명의는 확실하게 내 거야. 당신 빚 갚아주는 조건으로 쓴 각서랑 공증서류 다 첨부했어. 법적으로 당신들은 지금 주거 침입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사라져줘.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집 살 때 보태준 돈이 얼만데 네가 감히 내 집을 꿀꺽해? 어머니, 보태주신 돈 3천만 원이요? 그거 민철 씨가 작년에 코인 한다고 어머니 몰래 빼다 쓴 거 제가 다 메워 넣었어요. 통장 내역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 돈 훔쳐 쓴 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시모의 눈이 남편을 향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죠. 아주버니가 나서서 점잔을 빼려 노력했습니다. 재수씨, 법적으로 가면 재수씨도 피곤해질 겁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를 따져서. 아주버님, 법 좋아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민철 씨가 저 몰래 진 빚이 3억이에요. 도박 빚이랑 주식 날린 거, 그거 다 제가 변제했어요. 기여도요? 마이너스 3억부터 시작해서 계산해 볼까요? 그리고 아주버님, 국세청에서 등기 날아갈 거예요. 세무조사 준비나 잘 하세요. 아주버니의 입이 턱 막혔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논리가 없었으니까요. 내가 가족카드 다 정지시켰어. 이제 당신 이름으로 된 건 빚밖에 없어. 남편이 문에 매달려 울먹였습니다. 여보, 나 회사도 잘리게 생겼어. 당신마저 이러면 나 진짜 한강 가야 돼.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종처럼 살게.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종? 난 필요 없는데. 그리고 당신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나 회사 안 그만뒀어. 남편의 눈이 동그라졌습니다. 뒤에 있던 시누이와 아주버니도 귀를 쫑긋 세웠죠. 뭐? 한 달 휴가 낸 거야. 그리고 나 이번에 승진해. 연봉도 더 오르고. 뭐라고? 승진? 그럼 돈 계속 버는 거야?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주를 퍼붓던 얼굴에 비굴한 웃음기가 번졌습니다. 아유, 수연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우리 며느리가 능력이 얼마나 좋은데 회사를 관두겠니? 아까 내가 한 말은 다 홧김에 한 소리다. 문 좀 열어봐라. 애미가 들어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응? 소름이 돋았습니다. 돈이라는 단어 하나에 저렇게 태도가 돌변하다니.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들이었죠. 어머니, 아까 그러셨잖아요. 고졸 며느리는 집에서 밥이나 하라고. 근데 어쩌죠? 저 이제 너무 비싼 몸이 돼서 집에서 밥할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어머니 맛있는 거 해주실 필요 없어요. 저 파출부 이모님 쓰기로 했거든요. 어머니보다 훨씬 요리 잘하고 깔끔한 분으로요. 저는 현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발을 집어넣어 문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가차없이 문을 밀었습니다. 아, 수연아, 발 빼. 부러지기 전에. 그리고 변호사 통해 연락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접근 금지 신청할 거니까. 쾅. 현관문이 닫히고 육중한 도어락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이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서는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오열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니와 시누이는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싸우기 시작했고요. 야,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네가 카드만 안 썼어도. 오빠는? 오빠가 코인 한다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언니가 이렇게까지 안 나왔어. 다 닥쳐. 형이랑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회사에 복귀했고 승진 축하 파티를 겸한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급 일식집에서 팀원들과 건배를 하고 있을 때였죠. 이사님, 근데 그 소문 들으셨어요? 김 과장님, 아니 김민철 씨요. 아, 네. 소식 들었어요. 민철 씨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리베이트 건이 감사에 걸려 퇴직금도 거의 못 받고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고시원에서 지내며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건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 되시는 분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셨다면서요? 네, 인생 수업료 비싸게 치르는 중이죠. 아주버니는 코인 빚을 갚으려다 또 다른 다단계에 손을 댔고 결국 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명품백 짝퉁 판매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남은 돈까지 다 날리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김수연 보호자님 되시나요? 여기 땡땡 요양병원인데요. 환자분께서 며느님을 너무 찾으셔서요. 잘못 거셨습니다. 저 그분 보호자 아니에요. 아들 둘이나 있잖아요. 그쪽으로 전화하세요. 아들분들이 연락이 안 돼서 병원비가 3달째 밀려 있어서 퇴원 조치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법대로 하세요. 저는 법적으로 남이라서요.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졸이면 어떻고 대학을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인성이겠죠. 학벌이라는 껍데기 속에 숨어 남을 무시하고 착취하려 했던 그들은 결국 그 껍데기가 벗겨지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통장에 찍힌 아름다운 숫자를 위해. 건배. 빈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복수극은, 아니 저의 인생 갱생 프로젝트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